가슴 속 올려주. 부산시가 시민 의견을 수렴해가 내년 1월부터 백양터널의 통행료를 무료화한다고 밝혔습니다. 인자 백양터널 유료화 이야기가 정리된 긴가 싶대만은 가만 들어보니까 신백양터널 완공 전까지만 무료화한다는 거대예. 백양터널 통행요금부터 신백양터널 건설까지 이거 어찌 되는 건지 차근차근 짚어보겠습니다. 예, 부산경실련 도한영 사무처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내년 1월에 민간 운영이 끝나는 그 시점에 백양터널의 통행료 관련해서 부산시는 통행료 낮춰가지고 그냥 계속 돈 받겠다. 유료화 방침을 고수해 왔는데 이제 입장을 바꿔서 통행료 안 받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예, 저는 16일에 이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백양터널 유료화 관련 부산시가 기존의 유료화 입장에서 무료화로 입장을 바꿨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물가 상승이라든가 어려운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시민들의 통행료 부담이 좀 계속적으로 되는 부분들을 좀 이렇게 감안한 해서 이제 백양터널에 대한 무료 입장을 좀 밝혔는데요. 네네. 우선은 뭐 이제 시민들과 주민들의 의견들을 받아들였다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번 결정이 이제 신백양터널 즉 세계 차로가 증설되기 전까지 한 7, 8년 정도 이제 무료화를 하겠다는 거고 다시 그 후에는 유료화를 하겠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쩌면 이번 무료화의 어떤 입장은 반쪽짜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이 과정에서 부산시의 어떤 사업이라든가 정책 결정 과정에서 지역 주민의 의견이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적 유료화에 대한 근거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점들이 좀 발견됐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어쨌든 간에 이게 완전은 무료화하는 게 아니고 무료 통행을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라는 얘기인데 그러면 유료화 예상 시점이 2031년이면은 뭐 그때까지 무료하고 이후에는 다시 유료로 전환하겠다는 그런 얘기인 거지. 예,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세계 차로가 증설되고 부산시는 2031년 이제 신백양터널이 증설이 되면은 그때부터 600원의 통행료를 징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물론 이제 일정 정도의 이제 그 기간까지 부산시가 어떤 관리 운영에 대한 부담을 지기 때문에 일정 정도 좀 부산시 재원이 부담되는 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제 그 이때까지 민자 유로도로가 부산시로 넘어오면서 유로를 했던 경우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 애초부터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좀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이런 과정들이 좀 부산시 했더라면 좀 갈등과 논란이 덜했을 건데 어쨌든 이번 결정은 일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향후에 또 다른 어떤 쟁점과 논란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근데 저는 사실 신백양터널 건설이 이미 그 계획이 되어 있었던 건가요? 사실 이게 저희들도 이게 되게 좀 궁금한. 왜냐면 제가 이제 조금 추가 첨언을 드리면 사실 무료화 유료화 논란이 막 이렇게 뜨겁다가 결국 신백양터널을 마치 상수처럼 건설이 원래 되는 것처럼 얘기가 끝나버렸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논의가 왜 이렇게 없지? 그리고 마치 그냥 그렇게 하기로 했는데 한시적으로 하는 게 그냥 받아들여지는 이 분위기가 이게 가능한 건가? 이게 시민단체나 뭐 다른 시민들도 좀 갸우뚱할 것 같아가지고. 사실은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게 저희들 봐도 조금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왜 이렇게 정서를 급하게 결정을 하고 이것을 무슨 기정사실화 해놓고 이제 유료화를 하겠다라고 하는 어쩌면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춰놓고 이제 짜맞추기 같은 형식이라 저희들이 볼 때도 되게 좀 우려스럽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거든요. 사실 이제 뭐 통행량도 물론 부산시가 예측을 해서 물론 이제 무료화되면 당연히 많아지는 건 맞습니다만 과연 이 통행량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저희들 볼 때는 신뢰도 사실 좀 의구심이 들거든요. 예를 들면은 부산시는 이제 인구가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부산시는 지금 부산은 1990년 388만 명이 계속 30년 동안 줄고 있는데 왜 무슨 근거로 인구가 늘어난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물론 차량이 일정 정도 증가를 합니다만 차량이 계속적으로 증가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그렇더라면 일정 정도까지는 물론 이제 증가를 하겠지만 저는 그 이상 넘어가기는 힘들 거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애초에 백양터널도 통행량도 2010년도에는 하루에 8만 대가 넘었거든요. 네. 작년에 7만 5천 대로
한 6,700대가 줄었습니다. 그래서 네. 뭐겠습니까? 줄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뭐 인구가 감소했든지 아니면 주변에 여러 가지 또 다른 도로들이 생기기 때문에 네. 대형터널로 차량 통행이 줄었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들었기 때문에 저는 결과적으로 봤을 때 부산시가 얘기하고 있는 이 통행량에 대한 수요 예측들이 사실상은 제가 볼 때는 100% 신뢰하기 어렵잖아요. 실질적으로 이제 계획 통행량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 배양터널도 계획 통행량은 작년 2023년 1월에는 97,000대였습니다. 근데 지금 7만 1,000대밖에 안 되거든요. 네네. 사실상은 애초에 부산시가 터널이든 뭐든 대교든 만들어낸 했을 때 거의 예상 통행량을 맞추는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지금 8개 유로 도로를 보게 될 때면은 75%밖에 안 되거든요. 그만큼의 이 부산시가 얘기하고 있는 이 통행량 수요 예측에 대해서 사실상은 좀 신뢰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신대양 터널에 대한 건설에 대한 명분이나 어떤 내용 증거라면 그거들도 조금 한 번 더 좀 짚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게 부산시 예측만큼 통행량이 나올지부터가 일단 의문이 든다는 얘기시고, 예. 그럼 백양터널 이후에 또 부산에 여러 터널하고 대교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렇게 보면 이 교통량이 분산되는 효과도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상 맞죠. 사실상 그 애초에 교통량을 한 곳으로 집중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분산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고 지금 부산시 도시고속화 계획이 있어요. 동서사축하고 남북 1축이 있는데 동서사축을 보게 되면 첫 번째 동서 1축은 뭐겠습니까? 만덕에서 해운대 대칭도 도로거든요. 네네. 이거는 이제 내년 초에 개통할 계획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서 2축도 있고 이것도 지금 공사 중에 있고 동서 3축도 사장하고 해운대도 건설 예정에 있고 장락대교, 업문대교도 마찬가지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본다라면은 더욱더 많은 어떤 대교들에 대한 그리고 도로들이 만들어지고 있을 계획인데 굳이 지금의 어떤 현실적인 어떤 현대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물론 이후에 대한 적도 부산시가 했겠지만은 사실상은 여러 가지 이후에 만들어질 어떤 도로 터널과 대교와 도로들이 있기 때문에 예. 맞을지는 좀 의문이 듭니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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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제 또 민자로 만들어요. 신백양 터널을. 네. 그 우리는 늘 뭐 민자로 만들면 뭐 우리가 돈 내면 되지. 약간 이게 이제 학습에서 그런지. 네네. 왜 민자로 또 뭐 이렇게 돈을 들여서 만들어 이렇게 교통량도 분산되는데. 네네. 라고 한 번쯤 의구심을 품어야 되는데 그냥 넘어간 것 같아가지고 예, 맞습니다. 이 점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부산시가 물론 재원이 부족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은 이 백양터널만 말씀드려도 건설비가 900억이 안 들었거든요. 예. 물론 전부 다 민자였죠. 900이 안 들었고 하지만 부산시 지원금이 940억 들었습니다. 그렇죠. 이 지원금은 통행용 미인상분에 대한 부분이 많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백양터널이 25년 동안 민간사업자 통행료 수입이 얼마겠습니까? 제가 볼 때 5천억이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신백양터널도 사실상 이제 지금 부산시의 건설비로 보면 2,500억 원입니다. 통행료는 600원인데 만약에 이제 이것을 민자로 했을 경우에는 통행료 미인상분에 대해서 부산시가 또 지원금을 해주게 됩니다. 네네. 제가 1,000억이 넘어갈 가능성도 많고요. 통행료 수입도 만약에 소형차 기준으로 600억 원 했을 때 하루에 10만 대라고 했을 때 1년에 220억 원이 됩니다. 그래 되면 30년이면 6천억이 넘거든요. 저는 실제로 이 많은 시민들의 세금과 시민들의 어떤 돈을 왜 민간사업에 들어가야 되는지 오히려 그렇다라면은 제가 볼 때 부산시 재원도에서 좀 시간이 걸리도록 한다라면은 부산시 재원도 줄일 수 있고 통행료도 이만큼 안 돌릴 수 있기 때문에 어쩌면은 부산시가 좀 더 중장기적으로 재원 확보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부산시 재원도 한다라면 저는 훨씬 더 낫지 않겠나. 또 하나가 뭔가라면은 승합터널이거든요. 승합터널하고 환경 3터널은 혼잡도로로 해가지고 국가에서 50% 정도 건설비를 지원을 해요. 예. 그렇다면 이 백양터널도 만점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은 혼잡도로로 이렇게 신청을 해서 국비라도 좀 받아라. 국비도 훨씬 더 받으면 부산시비 훨씬 줄어들 건데 왜 부산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쳤는지 사실 의문이 듭니다. 예. 예. 그 사무처장님 끝으로 좀 한 말씀 시민들께 남겨주신다면요. 어떤 말씀해 주시면 마지막으로. 네. 사실상은 이제 저는 이런 중요한 문제들에 대해서 충분한 어떤 뭐 지역 사회나 시민과 주민들과 그 전문가들과 협의와 어떤 이런 과정에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쩌면 또 하나는 부울경 광역 경제권을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펼쳐나간다라면은 부울경 광역 교통망을 좀 더 촘촘히 건설하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것이 맞지 않겠는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터널을 만든다 하더라도 거기에 시내버스라든가 여러 가지 좀 더 대중교통들이 이용할 수 있는 정책들을 같이 펼친다라면은 저는 어쩌면 이 터널 자체를 새로 안 만들고 정말 기후 위기 시대에 사도 중립을 위해서라도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자가용 대신에 시내버스나 도시철도와 그리고 시외버스와 광역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저는 부산시가 좀 적극적으로 펼쳐졌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부산경실련 도원영 사무처장이었습니다.